원래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원래 어땠어?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힘들지 않았어.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궁금해? 한번 아니 뭐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일단 수학 관련 직종, 그러니까 수학 관련 과를 갖다가 졸업을 하면은 네.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우와. 그러면 IT 쪽도 갈 수 있어요? 네가 IT를 가고 싶으면은 IT 대학원을 나오는 거야. IT 대학원에서 수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같은 걸 좀 가볼까 한 거지. 인에서 노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꼭 그렇진 않아. 이미 노예가 그래가지고 사람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만큼 뭔가 일이 즐겁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관련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 많은 거잖아요. 맞아? 그지같이 그냥 교점 3개죠? 교점 대충 다 찌끄리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도 공부할 녀석들은 다 공부를 하고요.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던 간에 똑같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장님처럼 그냥 학원 하나 차려가지고 밑에 그냥 똘마니를 그냥 넘어가자. 봐봐 이렇게 해도 니네 모르잖아. 지금 이거 안 풀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연극 영화 이런 데나 갈 거고. 저. 뭐겠어. 파출시. 아 그냥 진짜 유튜브나 할까. 진짜. 아 요즘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간절한지 모르겠어. 판별식 연극인가 이거 촬영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직선하고 이 오른쪽에 그 오른쪽 거 쓰실 때는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방정식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저거 찍히고 있니? 는 kx라고 놓고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여야 된다. 양변 제곱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싹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제곱하시면 이게 x 마이너스 2는 k 제곱의 x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k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놓고 여기서 판별식 쓰는 거예요. 자, d는 0이다. 그래서 쓰면 1 빼기 8k 제곱이다. 8k 제곱은 0이 된다. 자, 이렇게 가는 건데, k 제곱이 얼마나 나오죠? 8분의 1 나오니까 k가 지금 k 값이 2루트 2분의 풀마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지금. 지금 양수니까 그냥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유리화 하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4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이거 기울기가 그러니까 k가 4분의 루트 2일 때가 지금 여기니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고 얘는 지금 교점이 2개인 상황이니까 얘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0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고르면 돼. 몇 번이야? 3번의 대사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 31번. 자, 그림 봐봐. 1, 4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1하고 4, 4에서 끊어졌는데 여기 4거든요. 여기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이고 그 위에 이제 점 P가요.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그 이제 삼각형 안쪽에서 생기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밑변은 지금 얘로 고정된 상태니까 길이가 높이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겠죠? 맞아?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높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어딜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제 위로 올리다가 딱 어떨 때를 봐야 돼? 접할 때를 딱 봐야 되는 거죠? 이 접점일 때, P가 이 접점일 때가 높이가 최대값입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얘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만나는 두 점이 이제 얘랑 얘야, 그치? 계속 올리면 이 얘네 두 점이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지.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이 점 한 점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때가 높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찾는 게 목적이다. 넓이 찾을게. 됐죠? 기울기 일자리입니다. 이거 지금 접선이죠. 기울기 일자리. 됐죠? 10 갖다 좀 보시면은 루트 3x-3이고요. y는 그 다음에 직선 뭐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보니까 위에 여기가 4,3이야. 여기가 3이라고 돼 있죠. 쭉 가서 여기 3. 그럼 구하는 과정 자체는 밑변 길이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이고 이렇게가 3이니까 지금 직각인변이라서 여기가 일단 3루트 2. 필요한 건 뭘까? 필요한 거는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으로부터 거리까지 이제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맞아? 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접점 좌표는 안 구해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갖다 고려할 때는 항상 판별식을 썼는데 막상 이 접하는 접점은 이제 구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치? 과정 똑같습니다. 접점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저 접점 좌표를 구하는 것은 결국엔 기울기 일자리 직선하고 이제 만나는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저 직선을 놔야겠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라고 놓는다. 그럼 k 값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k를 찾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는데 얘랑 그냥 다 따라 놓고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3x-3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되고 한쪽으로 좀 이항해서 이제 정리할게요. 플러스 2k 마이너스 3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 여기까지가 0. 자,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자 2k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최고차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날라가. 그죠? 최고차 날라가고 여기서 3이 6, 6이 12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됐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접하는 이 직선의 정체가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접점의 x 좌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방정식 근이 필요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게 접점 좌표예요. 그죠?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k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k 값 집어넣고 당연히 중근 나오죠. 왜요? 완전 제곱식 조건을 만족하는 k를 갖다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자 위로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x 제곱 되고요. k 값에 마이너스 4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좀 복잡하네. 더 쉬운 방법 없나?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필요한 건 이 거리인데,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거리를 갖다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나,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구조가 뭐냐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럼 이 점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 그지? 아무 점이나 찾아가지고 거기로부터 거리를 구하면 높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지? 근데 이 아무 점을 잡을 때 아무 점이 아니고 뭘 잡아요? 보통 절편 잡죠. 절편, 그지? 절편이 뭐야? 좀 이상한데 절편이 지금 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0,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절편이 한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지? 여기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더라도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굳이 이제 접점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높이를 구하실 때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직선은 지금 얘고요. 얘 필요하고요, 지금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이에요. 3분의 3이니까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그리고 여기가 x 절편이 1이지? 그러니까 빼기 1 얘지. 자 얘랑 자 0, 마이너스 4분의 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높이가 돼요. 됐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고 얘로부터 거리 구하겠습니다. 공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한다.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1의 절대값 그리고 분모는 높이 계산하시면 위에 거 4분 뭐 나와요? 4분의 3 나오죠? 4분의 3이고 루트 2장. 정리하시면 8분의 3 루트 2가 나옵니다. 얘가 현재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네. 그렇지? 8분의 9가 정도. 정답은 8분의 9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거의 망했어. 뭐 어쩔 수 없어. 오늘 클리닉 해요? 어? 몰라, 물어보지 마. 힘들어. 대답하기 힘들어! 대답하기 힘들어! 하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지금 학원 나가는데. 기억이 일자인데 이제 아우 그림 이상하다. 직선부터 그릴게요. 이거지. 그 다음에 ax-3인데 너는 그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제가 방금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게 a 값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모양 자체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어쨌든 얘는 가능성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루트 바깥 쪽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림은 두 개 중에 하나거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무슨 너네 크릴링 알아? 우빈이 알지? 크릴링 우빈이 크릴링 몰라? 너 드래곤볼 옷 입고 왔었잖아 그때. 뭔지 그거 같아요. 드래곤볼 이제 캐릭터 중에 크릴링은 이거 이건 마인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의 모양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왼쪽 모양은 이 직선과 교점이 한 개뿐이 안 생깁니다. 기껏해요. 그죠? 교점이 두 개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교점이 두 개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 설정을 일단 해줘야겠죠. A가 일단 양수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충 교점 두 개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이제 만나게끔 그림을 갖다 이제 작성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문제 풀면 돼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죠. 여기 A. 그 다음에 각각 B라고 하죠. B, C라고 했을 때, 자,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한다는 건 이 비율이 지금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상수 A 값을 찾자. A
A 값 찾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계산 밑에다 갈게. 무리함수의 현재 루트 3x가 아니라 ax 마이너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교점 두 개가 생긴다는 거는 교점은 당연히 그래프 이론에서는 그냥 이건 무조건 교점은 무조건 해 또는 근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교점의 x 좌표 정확하게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이랑 근 두 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얘랑 이 직선에 대한 교점이므로 이렇게 같다라고 놨을 때의 두 근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나와요. 그럼 표현을 하실 때 근을 어떻게 놓으시면 되냐면 여기가 기준이 마이너스 1이고 비율을 잘 봐. 어차피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세요? 지금 이거랑 큰 거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 두 개 자체가 닮음이야. 너네 이제 여기서 쓰는 이제 기하적인 이론은 이거다. 삼각형이 있을 때 얘랑 평행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A고 여기가 길이가 B면 이렇게 비율이 A 대 B의 비율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개를 이제 왼쪽으로 90도를 딱 틀면 이렇게 비율이 2대 3이니까 밑에 비율도 2대 3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놓으시면 되냐? 이 길이가 2K고 이 길이가 3K다라고 놓으시면 이쪽의 표현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K만큼 그러니까 좌표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비율 맞춰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얘로부터 또 3K만큼 떨어진 거니까 얘는 5K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두 근이에요. 그럼 방정식과 두 근이 주어져 있다. 쓸 수 있는 개념은 근각에서 관계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얘를 갖다 지금 보셔야겠네요. 그죠? 양면 제곱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은 자 a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는 이것의 두 근이 뭐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k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두분의 곱 관련해서 두분의 곱이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게 4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두분의 곱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랑 곱해야 되기 때문에 k에 대한 2차 식을 갖다 풀어야 돼요. 전개하면 10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이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a분의 c 4로 들어갑니다.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때 자 10k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3은 0을 갖다 풀게 되고 뒤쪽 소수라서 3, 1로 일단 이제 간다고 치면은 10개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k 플러스 k 값이 일단 두 개가 나오긴 하거든요. k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던지 1이던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k 값이 왜 두 개가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생각을 해봐. k 값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쪽하고 이쪽 둘 다 지금 좌표가 어때야 돼요?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지? 맞아? 그러면 이쪽은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면 뒤쪽은 알아서 0보다 커질 테니까. 그지?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k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됐지? k가 확실하게 지금 1로 딱 확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끝난 거지. 마지막 정답은 이제 A 값 관련은 A 관련은 두 분의 합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가는 게 두 분의 합이죠. 두 분의 합의 조건에 따라서 자 두 분의 합은 두 개를 실제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7K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K 값이 1로 결정됐으니까 이 값 자체는 5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A-2랑 같아진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A 값이 7로 결정되더라고요. 정답은 7입니다. 이런 건 3점으로 나와. 그치? 3점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이런 거는 3점짜리 문제로 나와. 넘기세요.
보여드릴게요. 쉽다는 소리예요? 쉬운 편에 속한다는 소리예요. 됐죠?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쉬운 4점으로 나오고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운 3점으로 나오겠지. 4점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3점보단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난이도.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최고점 100점이지. 진짜. 최고점이 99점이겠어요? 아니 100점 말이에요. 아, 4점짜리가 최고점입니다. 자,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 그럼 얘가 생긴 모양이 분명히 이제 이럴 거고 꼭지점이 a, b일 건데 마이너스 b예요. 이거일 건데 역함수와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y는 x는 직선이랑 만나면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지만 역함수와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그럼 뭐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냥 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는 x라고 방정식 세워가지고 이게 중근을 가져. 이게 중근을 가져. 한 별씩 푸는 거지 또,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실 때는 b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야 돼요. 그러면 x-a는 우변은 x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정리하면 x 하나 넘으니까요. 2b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a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근 조건 쓰셔야 되니까 판별식 쓰겠습니다.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이거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정리하면서 그냥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분배 없이고 그러면 b제곱이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4a 플러스 4b에 대해서 정리가 1로 된다. 구하는 게 뭐지? 양수 A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 떠오르는 거 뭐야? 양수 A랑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양수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지. 양수 관련 최대 최소는 무조건 산술기가 떠올려야지. 그지? 자, 산술기가 적용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술기가 적용이 될 때 이게 4A 플러스 4B인 건데 작거나 같다 2루트 9 이거는 합 일정 조건이에요. 합 일정 조건. 자, 2루트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양면 2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고 양면 제곱하면 양변 16으로 나누면 최대값은 64분의 1. 등호성립 조건 좀 한번 좀 따져보자. 정답은 일단 얘고 등호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지. 더해서 같은 걸 두 개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각각이 2분의 1을 만족하면 등호성립 조건이죠. 따라서 A랑 B랑 8분의 1로 같아야지 최대값이 나옵니다. 등호성립 조건. 맞죠? 이것도 이제 방사형사 시험에 나오는 요소니까 제가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거 따로 체크해 본 겁니다.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834. 너네 일단 이제 834번하고 835번이 준 교훈은 뭐냐면, 원래 무리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2차 함수랑 무리 함수를 같이 줬다? 그러면 너네들이 체크할 거는 얘네 둘 관계가 혹시 역관계인지를 찾는 거야. 이게 혹시 역인가? 혹시 역? 혹시 맞아? 너네 이런 거 좋아하지? 감명받았어요.
3-0이니? 거의 빼박 역관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은 당연히 무리함수로부터 확인하시면 되죠. 자, 확인해볼게. 자, 이거 줬는데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자리 바꾸시고 이 상태 자체가 역함수야. 이 상태에서 y는 꼴로 고쳐야 되니까 양변제곱 하시고 y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역함수 관계가 맞지. 뭐가 이상하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맞지. 그러니까 얘가 fx가 되지. 그래서 fx랑 gx가 역관계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당연히 y는 xy 교점 찾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2차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고요. 그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쨌든 간에 무리함수가 지금 k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꼭지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몰라요. 관심 없고 무조건 함수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5x-k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일단 너네들 이제 따질 때 이렇게 따져야 된다. 이거는 특별히 유형이 뭐냐면 직선과 무리함수의 위치가 관계야.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는 어떻게 됐었냐면 기존에 이제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무리함수 자체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선의 y절편이 바뀌면서 직선이 움직이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걸 찾았거든. 그럼 우린 두 개 풀었지. 첫 번째 접하는 거 1번 한 번 풀고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난다 2번 풀고 맞아? 그리고 그 사이에 와야지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풀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yx 자체가 직선이 일단 결정이 되고 누구를 옮겨요? 무리함수를 옮기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k 값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하는 애야. 그지? 얘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합니다. 5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5분의 k 이렇게. 그지? 그럼 k 값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냐면 꼭지점 좌표가 바뀌면서 꼭지점은 당연히 x축 위에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리함수가 옮겨지는 형태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떤 상황하고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될까? 상황은 똑같아. 무조건 1번하고 2번 두 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가야죠.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교점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걸 하나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 꼭지점이 원점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걸 하나 풀어야 되겠지. 맞아? 꼭지점이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교점은 한 개. 맞아? 꼭지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함수가 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꼭지점이. 두 번 풀어야 된다는 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이 0 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풀어요? 지나는 점이다. 첫 번째부터 풀겠습니다. 얘는 그냥 갖다로 놓고 판별식 풀면 되니까요. 양변 제곱하시면 자 1번부터 작성해볼게.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으로부터 자 판별식이 0 된다를 찾으려면 b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0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k 값 들어가시면 k가 4분의 20. 두 번째 자 원점이 지나는 점이야. 여기다 0 대입하시는 거죠. 따라서 y는 x에다가 0 갖다 집어넣으면 얘 날라갑니다. 그죠? 날라가시고 자 루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k 값 0이지. 따라서 교점이 두 개가 되시면 어떻게 되냐? k가 0일 때는 여기 원점에서 하나 교점 그리고 여기 위에서 교점 두 개. 0일 때는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접할 때는 교점이 한 개지? 맞아? 얘보다는 작아야지 교점이 그때부터 두 개. 자, 따라서 k값 범위가 0보다 0 이상. 자,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4분의 20. 그래서 이제 값을 찾으시고요. 끝에 이제 등호 조건 있죠? 등호 조건은 따로 챙기셔야 돼. 따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등호 넣던지 말던지. 정답 이렇게 나오니까
자, 정수 K 구하는 거니 지금? 얘가 6.46에 24, 6. 얼마 이렇게. 그러면 1부터 6까지는 6개고 0 포함하시니까 7개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7입니다. 7.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마지막. 두 함수 무슨 관계? 확인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혹시? 오케이? 혹시? 역? 확인해보시면 역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냐면 확정적으로 그림은 가운데 y는 x를 보조선으로 이제 긋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함수 하나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만나고 자, 두 번째 함수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야 여기가 무슨 2대6 시장이야? 뭐야? 미술학원이야?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현타거든. 이렇게 돼서 자 여기 무슨 각형이지? 무슨 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쌍각형, 그지? 자, 찾아야 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변, 두 번째 높이. 높이를 찾는 과정은 당연히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됐죠? 그 다음에 밑변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기울기 몇 자리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좌표가 나와 있으면 뭘로 찾아? 직각인근으로 찾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좌표가 몇 컴마 몇입니까? 여기가 B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B인데 B 좌표가 3분의 5,3이지. 맞아?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Y는 X 대칭이니까 3컴마 3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직각이면 딱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길이를 갖다 찾으면 끝이지? 그러면 3에서 뭘 빼요? 3분의 5를 갖다 빼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4지. 3분의 9에서 3분의 5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쓰는 거지. 따라서 이쪽에 밑변 길이는 3분의 4 루트 2. 밑변은 일단 끝났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직선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은 너무 쉽지. 직선은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1짜리인데 이게 1짜리인데 이게 지금 관계가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직선식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5라고 직선 세우시면 되겠죠. 어차피 공식 써야 되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플러스 3인데 뒤에 3분의 5 더하시니까 3분의 1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싹 넘겨서 여기까지만 만들죠. 다시.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접점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뭘 갖다 풀면 딱 좋을까? 식 중에 무리함수식이랑 같이 쓸게요. 이거. 루트 자 3x 마이너스 4인가? 플러스 4 얘랑 x 방정식 이거 풀어야 되는 거 맞죠? 양변 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부터 자 x는 4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4야 마이너스 1이야 당연히 4지 교점이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 양측 쪽이다. 1사분면에서 이 좌표 여기가 4입니다. 그럼 4,4겠죠? 최종적인 이제 풀이 과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14라고 하는 직선하고요. 4,4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높이 값이 됩니다. 됐을까요? 공식 적용하겠습니다. 집어넣고 절대값 8-3분의 14 루트 2 8, 3에 24
3분의 10. 유리화까지 딱 하시면 어떻게 되죠? 유리화를 하는 게 쉽겠죠? 몇 분의 10루트 2니까요. 3분의 5루트 2. 얘가 지금 현재 높이가. 정답 해보죠.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기를 얼마죠? 3분의 4루트 2 곱하기 높이 3분의 5루트 2. 그러면 아까 약분하는 거 똑같아요. 2랑 루트 2 두 개. 9분의 20.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순열적 좀 넘어갈 건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상문제만 할게요. 상문제만 쭉 풀고 뒤에 분할 분배 남았거든. 이거 설명하고요. 남은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 마무리 해야 되니까 개인 질문 시간 좀 하겠습니다. 885번 상문제만 다 풀게요. 상문제. 선생님, 저 상상을 화요일에 봐요. 방탄소년단을 뭐라고요? 상상을 화요일에 봐요. 아, 반편성? 지금 방탄소년단이라고 방탄소년단을 화요일날 봐요? 방탄소년단이 나랑 친구니? 화요일날은 현충일이에요. 집에서 쉬면서 이제 순혈조합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프린트 같은 거 주세요. 프린트 같은 거 줘요? 아니요. 네. 주세요. 필요하면 내가 올려줄게. 진짜? 총정리 프린트로. 얼추엔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RPM? 네. 아, RPM? 네. RPM 뭘 올려줄까? 그 저번에 주셨던 거. 순혈조합? 네. 순혈조합이랑. 알았어. 우리한테. 무리하면서? 유물이 안 풀었니? 전범이잖아요. 그런데 함수가 좀 많이 해서. 그래? 그럼 RPM 내가 야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게 근데 집합명제 유물이 집합명제 함수 정의 함수 성질 집합명제 함수 성질 유물이 함수 순혈조합이야. 근데 집합명제도 필요해요. 집합명제 필요해? 네. 저 명제 전이랑 우리 여기 좀 넣어주시면 야 RPM으로 그냥 다시 올려줘? 네. 그걸로 아니요, 그냥 새걸 다른 교재로. 다른 거? 네. 얘 책을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은데? 그냥 RPM 드릴게요 그냥. 근데 RPM 풀었던 거잖아요. 또 풀어 또 몰라. 아. 원래 그래.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럼 다 어울리는 거예요? 어? 범이 다 어울리는 거예요? 어. 너무 알아서 골라서 쓰세요. 88로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왜 던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까지 만나지 않는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 0보다 크다. 아, 0보다 작다. 야, 0보다 크면 신세를 갖잖아. 스트레스. ESTJ 빡치게. 맞죠? 한 변씩 푸세요. B제곱 마이너스 IC 이렇게 돼. 0보다 작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4 넘어가서 맞죠? 그럼 왼쪽이 완전히 또 볼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4보다 작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제곱한 값 자체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이거. A 마이너스 B의 범위 자체가 2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AB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는? 누구의 눈이야? 주사위. 주사위의 눈.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b가 될 수 있는 값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 0, 1밖에 안 된다. 그럼 뭐 규칙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각각을 갖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이제 합의 법칙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번 a-b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이제 이거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 값이 1이면 b 값이 1이면 넘어갔을 때 a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얘는 안 되고 b 값이 2면 여기부터 카운팅이 되네.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a가 1, 3이면 2, 4면 3. 3, 5, 4, 6 몇 개죠? 5개밖에 없다. 1번 케이스 5개. 두 번째 2번은 뭐 a-b가 0이라는 것은 그냥 a랑 b가 같다는 소리고 몇 개? 6개. 간단하게 풀리. 3번 a-b가 1인 것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몇 개요? 5개. 총 몇 개 나옵니까? 16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16개요. 개수 찾는 거죠. 16개. 3번. 넘어가서 저 892번. 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 개수 찾고 3의 배수 개수 갖다 찾아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약수 개수가 540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시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건데 왜 5야? 아 5? 한판산 줄 알았어요. 와 540의 약수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이 각각의 약수들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이라고 하는 건 8, 9, 70 이거죠? 이 녀석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 녀석의 약수가 1, 3, 3의 제곱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4 12개 그러니까 약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각각의 약수들을 하나씩 뽑아서 곱한 결과가 70의 약수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540의 약수는 이 각각의 약수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한 게 약수예요. 그죠? 그럼 내가 뽑아야 될 대상들을 좀 이제 대상군을 보면 1, 2, 2의 제곱 3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4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고 얘는 1하고 2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P값부터 찾을게요. 짝수 개수 짝수가 만들어지려면 뒤에 건 다 홀수기 때문에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에 영향을 안 줘.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주머니에서 뭘 뽑아야 돼? 2랑 4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지. 무조건이요. 맞아요? 그래야 짝수가 나오고 결과가 이해했니? 다시 설명해줘? 다시? 너 눈빛이 지금 동공이 아니 잠깐. 멍 때리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약수가 짝수이려면 2의 제곱의 약수 중에서 2 또는 4를 선택해야 된다. 됐죠? 몇 개예요? 2 곱하기 2개 중에 하나예요. 2가지, 4가지, 2가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약수 개수는 16개. 얘가 P값입니다. 됐죠? 두 번째. 3의 배수 개수를 갖다 찾아야 돼. 3의 배수가 되려면 세 번째 주머니에서 얘를 뽑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죠. 3 곱하기 4 곱하기 2 아니에요? 왜요? 그 여기서 1 뽑으면은 홀수 결과는 무조건. 나머지 주머니에서 홀수가 뽑히기 때문에. 자, Q값은 이렇게 합니다.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뽑히거나 9가 뽑히거나 27이 뽑혀야 돼요. 무조건. 그죠? 자, 첫 번째 주머니에서 3가지 가능하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는 이 3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주머니에 2개.
얘가 Q가 P 플러스 Q가 하는 건가?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4. 됐지? 이렇게 찾는다. 다음 장 넘길게요. 도로망 문제입니다.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를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한다고? B랑 D 여기 A, 여기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도로가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두 개, 이쪽은 세 개. B랑 D 사이를 다리를 갖다 몇 개 건설해가지고 그 A에서 C로 가는 거예요 지금. A에서 C로 갈 때 몇 개를 만들고 싶다. 총 가는 방법의 수가 90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B에서 D로 연결하는 다리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리 개수를 X개라고 놓으세요. X값 찾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갖다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케이스 분리부터 먼저 A로부터 출발해서 C로 가는 방법은 B 거쳤다가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A에서 D로 갔다가 바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A에서 B 갔다가 바로 C로 가는 게 아니라 D를 건넜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A에서 D로 갔다가 B를 건너서 C로 가는 방법, 네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케이스 분류 네 가지 이렇게 된 거고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B, D를 건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그냥 바로 나와, 그지? A, B, C 가는 방법이니까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맞죠? 그 다음에 A, B, C는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그럼 여기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A에서 B로 갈 때 두 가지, 2 곱하기 X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2 곱하기 X 곱하기 2, 4X.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갔다가 B 갔다가 C로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3, 2X. 이 네 가지의 합이 얼마야? 90이어야 돼, 그치? 13X 플러스 12가 90이어야 된다. 그러면 13X 값은 90에서 12가 빠지니까 78이어야 하고, X 값은 6이어야 된다. 6개를 건설해야 됩니다. 정답은 6이에요. 902번 볼게. 902번은 색칠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타입에 속합니다. 색칠 문제 중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기는데, 주의점이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뭐 방법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칠하면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구역이 이제 동그라미 이제 원처럼 나눠져 있는 거고 가운데 지금 A가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B, C, D. 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 자체는 자, 5개, 색이 5개 있어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인접한 영역만 다른 방법으로 칠해야 한다. 총 몇 가지가 있냐 이거 찾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의 주목해야 되는 이제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색칠을 할 때 보통 이제 원칙이 뭐냐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칠할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색 5개 맞아? 네. 여기부터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부터 칠하는 거니까 당연히 5가지가 이제 여기서 출발은 똑같아. 5가지가 가능하다, 그치?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어디부터 선택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인접한 영역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내가 B를 갖다 이제 칠한다라고 치면 B는 A의 칠한 색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4가지예요, 그죠? 맞지? 네. 그 다음에 뭐 C로 옮겨가지고 뭐 칠한다고 치면 2가지 색을 이제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D로 옮겨가지고 2가지 색도 피해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D로 옮겨가지고 이번에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틀린다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지? 왜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렇게만 계산하면 왜 틀리냐면 케이스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게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칠할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관점은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B를 칠할 때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겼냐면 자 B를 칠한 다음에 마지막에 2를 칠하잖아요. 그죠? 근데 2를 칠할 때 2는 어차피 A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A의 칠한 색은 어차피 못 칠해. 그치? 근데 문제는 이 색은 무조건 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B랑 D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몰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얘네 두 개를 피해서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여기가 틀린 거지. B랑 D는 같은 색이어도 상관이 없잖아.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상황 납득은 됐지? 그러면 가능성을 두 가지로 나눠놓고 풉니다. 자, 1번 BD가 같은 색. 계산의 패턴은 지금 5, 4, 3까지는 똑같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부터가 달라지죠. D를 칠할 때 B랑 D가 같은 색이니까 D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B에 칠해진 색을 그냥 칠해야 돼요. 무조건 한 가지, 무조건 한 가지.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색이지? 그럼 얘는 색 몇 개 피해야 돼?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칠할 수 있는 색은 세 가지. 이 뒷부분이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가요. 두 번째는 B랑 D가 다른 색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럼 B랑 D가 다른 색이라면 앞에 계산은 똑같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B랑 D가 다른 색이어야 하는데 D는 어차피 인접한 거 두 개를 빼야 되고 얘랑도 다른 색이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돼요. 그죠? 몇 가지 가능해?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됐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싹 다 다른 색이야. 마지막 건 몇 가지가 가능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계산은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앞에 거 이게 60이잖아. 그죠? 분배 법칙 사용해. 자, 60 바로 열고 3 더하기 4 7, 6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겠죠? 420개 칠할 수도 있다. 4번입니다. 지금. 그리고 색칠 문제는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너네 그 903번 대표 문제 보시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AI가 I랑 달라지는 경우를 갖다 찾아라. 이거 뭐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있는데 1번 자리에는 A1이 올 수 없어요. 이런 뜻이야. 1번 자리에는 A1이 올 수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리에는 A2가 올 수 없어요. 3번 자리에는 A3가 올 수 없어요. 4번 자리는 A4가 올 수 없어요. 됐죠? 교란수는 공부해놔라. 무조건 나오는 거야. 교란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나랑 이제 케빈이랑 싫어? 너 왜 질색팔색. 진짜 질색팔색을 하네. 나랑 케빈이랑 경원이랑 저기 김겸씨 네 명이서 지트 그 이사장실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자. 알겠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영상 올라갈 때 나 공개로 올리잖아. 우와. 이사장님이 이거 보면 어떡하지? 바로 그냥 턱지 바로 날라오죠. 이사장실로 진호 오세요. 선생님 잠깐 뵙죠. 턱지도 아니야. 전화 와 아침에. 끝자리가 근데 8003이야. 무조건 학원 전화 오면 무조건 이사장님. 010으로 시작하는데 끝자리가 8003이다. 무조건 이사장님. 공포다. 설명은 있어요. 그걸 알지?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무튼 봐. 네 명이서 그러니까 나랑 김겸씨랑 케빈이랑 경원이랑 네 명이서 이제 이사장님실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장님이 뜨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이제 나랑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가방을 메고 있었어. 축구할 때 가방 메고 하진 않으니까 가방을 놨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갑자기 이사장님이 떠가지고 도망가야 돼. 맞아? 근데 가방 들고 가야 되지. 들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가방이 있으면 잡히잖아. 바로. 뭐야 이거. 딱 열어보면 끝이죠. 가방 들고 가야 되지.
근데 이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 가방을 들고 도망갈 때 자기는 자기 가방을 들지 않고 도망갈 경우를 갖다 따져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빌드업이 꽤 길었네요. 교란 수련입니다. 이거 그러면 네 번째까지 외우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외우실 때 경우의 수가 지금 2944 이렇게 끊어서 외우는 거죠. 2944. 근데 이제 뭐가 2944냐면 이제 4명이었을 때가 9가지가 나옵니다. n 값이 4일 때가 9가지, 3일 때는 2가지, 5가지는 40가지. 어디였더라? 이현중의 2학년 그 2- 경우에서 문제 중에 이거 한번 나왔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었죠. 감표가요? 아무도 못 풀어가지고. 저 어떻게 근데 수업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응? 그래도 못 풀지 안 배우면. 그 욕 뒤지게 먹고 그 선생님 잘리고. 진짜 잘렸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작년부터 시험이 계속 쉽게 나오고 있잖아. 그 선생님 가고 나서. 안 잘린다. 이것까지는 외워 그냥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 교란소리랑 9가지를 구하는 문제 방법은 수용도로 체계적 노가다예요. 뭐죠? 이거를 구하는 과정은 수용도로 체계적인 노가다를 합니다. 어떻게 따지는 거야? 여기 1번 자리는 A1이 올 수 없으니까 올 수 있는 게 A2, A3, A2 이렇게 올 수 있다. 가능성 3가지, 가능성 3가지, 가능성 3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다 1번이에요? 1번입니다. 됐죠? 근데 보자마자 그냥 9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 사실 294. 시험대 와서 넘어갔대? 교란 수념이라고 하는 거야. 주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건 다 수용도로 구하는 거야. 그 밑에 904번도 그냥 수용도로 직접 다 찾는 거예요. 자, 넘겨서 912번. 네, 붙어 있어요. 어? 붙어 있어요. 아, 이건 안 나와. 알겠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요. 앞에 몇 개로 가요? 안 나와. 아! 깜짝아! 집중해! 집중! 보라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3분 남았어.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자, 한다. 1번. C, D, E. 지금 A, B, C, D, E. 5명이죠? F까지 됐죠? C, D, E우시니까 총 몇 가지 나올까? 한 묶음. 몇 명 처리? 하나, 둘, 셋, 넷, 5명 처리니까 일단 500 곱하기 얘네 자리 바꾸는 거 200. 됐습니까? 계산 니들이 해라. 알겠지? 자, 두 번째. D랑 E 이웃인가요? D, E, 이웃. 뭐 마찬가지야. A, B, C, D, E, F. D랑 E가 이웃해야 되는 거라서 똑같죠? 240 나오니 이거. 앞에 거 120 곱하기 2니까 이거 24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케이스야. 그래서 포함배제 원리라고 해가지고 수업 때 이제 한번 다뤘거든. 동시 만족하는 거 빼야 되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CD 이웃, DE 이웃 교집합 동시 만족은 뭐냐면 3번 C, D, E가 동시에 이웃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CD가 이웃하면서 DE가 이웃하려면 케이스가 2가지밖에 안 돼요. 이웃해야 되는 모양이 어떻게 이제 모양이 돼야 되죠? 공통으로 D가 들어가거든? D가 가운데 와야지만 CD, E가 동시에 이웃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D, E거나 C랑 E가 자리가 바뀌어서 E, D, C인 경우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곱하기 2 또는 C랑 E가 자리가 바꾸는 경우 해가지고 2팩으로 처리한다면 자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 B, C, D, E, F에서 C, D, E를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시고 몇 팩이죠? 4팩 곱하기 안쪽에서 C랑 E가 자리를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곱하시면 되지. 몇 개 나오지?
여기서 5로 나누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1번하고 2번은 더해야 하고요. 동시만족하는 이 중복된 것은 한 번 빼줘야 된다. 계산하시면 정답은 432 나옵니다. 넘길게요. 응, 931번. 아, 제발 이거까지 제발. 아, 중칠 거 같아. 중치면 그냥 바로 쉬었다가 110까지 사는 거예요. 쉬었다가 알아요? 0,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6자리.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110번째. 큰 수. 가장 큰 수. 1, 2, 3, 4, 몇 개야? 500개. 근데 500개가 120개라서 110번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부터 디테일하게 숫자 하나 집어 넣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5, 4, 몇 개? 4개. 자, 이건 지우고, 틀리면 여기부터 시작이야. 몇 개죠? 24. 야, 이 딜레이 걸리면 안 돼. 4팩은 24.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치? 5, 4, 땡땡땡땡. 몇 개? 4팩. 똑같이 24. 종료 안 치는데? 오, 그러니까 1시간하고 1분 정도 지났는데 10초 남았어요. 여기까지 몇 개지? 몇 개지? 90? 아직 멀었지? 한 번 더 간다. 5, 0. 여기서 만약에 24가 계산이 된다면 120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 더 집어넣고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거. 4. 3팩이죠. 여기 3에서 끊고 자, 여기까지가 96이고 이렇게 더하시면 12거든요. 108. 여기까지가 108. 그럼 110번째는 이 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를 세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이제 이게 세면 되죠? 50, 2, 4, 3, 1. 그 다음 숫자가 정답이지. 맞아? 이것만 정리하고 쉴게요. 50, 2, 4, 1, 3. 얘가 정답입니다. 네, 4번입니다. 쉽게요.